안녕하세요. 100세 시대의 교육 공무원을 위한 은퇴 준비와 생애 설계. 경제관리, 은퇴 후 재정 설계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 퇴직소득세 절세 전략. 두 번째, 퇴직금 연금 전환 및 최적화 전략. 세 번째, 연령별 연금 소비 전략. 네 번째, 여유 자금 관리 전략. 마지막으로 연금 관련 기관 안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 퇴직소득세 절세, 연금 최적화, 연령별 연금 소비, 여유 자금 관리 전략을 익히고 필요한 기관 정보를 활용하여 안정적인 노후 설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 후의 삶을 준비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중요한 과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의 경제적 불안, 건강 문제, 그리고 외로움을 가장 큰 걱정거리로 꼽습니다. 일본의 80대 선배들이 들려준 조언을 바탕으로 퇴직 후 안정적인 삶을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할 3가지 핵심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퇴직 후에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걷고 치아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0대가 되고 나면 신체 기능이 저하되기 시작하며 보청기, 틀니, 지팡이, 약물 복용이 일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80대 응답자의 77%가 규칙적으로 걷는 것이 건강 유지에 가장 중요한 습관이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치아 건강도 매우 중요한 요소로 꼽혔습니다. 구강 건강이 나빠지면 영양 섭취가 어려워지고 기력이 쇠약해질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올바른 양치 습관을 유지하고 정기적인 치과 검진을 받는 것이 건강한 노후를 위한 필수적인 준비입니다. 경제적 안정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노후 생활비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감소하는 경향이 있지만 기본적인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은퇴 후에는 더 많은 돈을 벌려는 욕심보다는 현재의 자산을 관리하고 절약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노후 자금으로 자식에게 손을 벌리지 않을 정도는 미리 마련해두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연금, 저축, 투자 등을 활용해 지속적인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고 대출 상환과 보험 가입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퇴직 후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외로움입니다. 직장 생활 동안 형성된 인간관계는 퇴직 후 급격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취미 활동을 즐기고 지역 모임에 참여하며 가족 및 배우자와의 교류를 지속하는 것이 외로움을 극복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퇴직 후에도 일을 계속하는 것은 외로움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출퇴근을 하면 자연스럽게 사회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소득도 일부 확보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직장 중심의 인간관계보다 넓고 가볍게 유지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퇴직 후의 삶은 철저한 준비가 있을 때 더욱 안정적이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꾸준히 관리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며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사회적 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 후에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지금부터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퇴직은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과정이며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 개념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정년을 맞이하면 직장에서 완전히 은퇴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이제는 단계적 은퇴가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정년이 62세로 의무화되어 있지만 실제 평균 은퇴 연령은 55.3세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조기 퇴직이나 자발적 은퇴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경제적 사회적 준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의료기술의 발달과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평균 수명이 증가하면서 은퇴 후 생활 기간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은퇴 후 20에서 30년 이상을 살아가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노후 준비 기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며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퇴직 후에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지금부터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퇴직 후에는 정기적인 소득이 감소하며 저축 의존도가 증가합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노후 생활이 불안정해질 수 있으므로 체계적인 생활비 관리가 필요합니다. 우선 고정 지출을 재검토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야 합니다. 소득이 줄어드는 만큼 소비 습관을 조정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비 증가에 대비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을 적극 활용하고 장기요양보험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구매력 감소에 대비해야 합니다. 안정적인 투자와 연금 활용을 통해 장기적인 재정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퇴직 후에도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미리 계획하고 대비하여 행복한 노후를 설계해야 합니다.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경제적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절한 재정 관리를 통해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가족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은퇴 후 활동을 계획하고 의료비 증가와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장수 리스크를 관리하고 유산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조기에 재정 설계를 하면 장기적인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목표 설정과 조정이 용이해집니다. 또한 경제적 불안감을 줄이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장기적인 투자에서는 복리 효과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익을 재투자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큰 자산을 형성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산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재정 관리를 위해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장 변동성에 대비하고 개인의 재정 상황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여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퇴직 후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정 설계가 필수적입니다. 은퇴 후에도 경제적 독립성을 유지하려면 미리 준비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면 노후의 삶의 질을 더욱 높일 수 있으며 가족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는 일시적으로 높은 소득이 발생하는 것을 고려하여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며 근속 연수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집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금, 퇴직위로금, 종업원 퇴직보험금, 퇴직연금 일시금 등에 부과됩니다. 특히 임원의 경우 퇴직소득 금액이 일정 한도를 초과하면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계산됩니다. 먼저 퇴직급여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여 퇴직소득 금액을 산정합니다. 그 다음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액을 적용한 후 환산급여를 계산합니다. 환산급여는 퇴직소득 금액, 근속연수 공제, 곱하기 쌓인 12 나누기 쌓인 근속연수로 계산되며 이를 바탕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과세표준의 세율을 적용하고 이를 다시 근속연수에 맞춰 조정하여 최종 세액이 산출됩니다. 퇴직 후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면 퇴직소득세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절세 전략을 활용하여 노후의 재정적 안정을 도모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을 예시를 통해 설명하겠습니다. 퇴직자는 1998년 9월 1일에 임용되어 2023년 8월 31일에 퇴직하였으며 총 재직기간은 300개월이며 근속연수는 25년입니다. 이 중 2002년 1월 1일 이전 근무기간은 40개월이고 이후 근무기간은 260개월입니다. 퇴직연금 일시금으로 1억 2천만 원을, 퇴직수당으로 6천만 원을 수령하였습니다. 먼저 과세 대상이 되는 퇴직소득을 계산합니다. 퇴직급여에서 2002년 이후 기여금 납부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 대상 퇴직소득은 퇴직연금 일시금과 퇴직수당의 총합인 1억 8천만 원에 2002년 이후 기여금 납부기간 비율인 260개월을 300개월로 나눈 값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퇴직소득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억 2천만 원과 6천만 원을 더한 후 260개월을 300개월로 나눈 값을 곱하면 1억 5,600만 원이 됩니다.
다음으로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근속연수 공제액은 4천만 원에 20년을 초과한 근속연수 5년에 대한 추가 공제를 더한 값입니다. 공제액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4천만 원에 300만 원을 곱한 후 25년에서 20년을 뺀 값과 더하면 5,500만 원이 됩니다. 이제 환산급여를 구합니다. 퇴직소득에서 근속연수 공제를 차감한 후 이를 근속연수 연단위로 나눕니다. 환산급여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억 5,600만 원에서 5,500만 원을 빼고 25년과 12개월을 곱한 값으로 나누면 4,848만 원이 됩니다. 환산급여에 대한 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환산급여별 공제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800만 원에 4,848만 원에서 800만 원을 뺀 후 60%를 곱한 값을 더하면 3,228만 8천 원이 됩니다. 과세표준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산출세액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84만 원에 1,619만 2천 원에서 1,400만 원을 뺀 후 15%를 곱한 값을 더하면 116만 8,800원이 됩니다. 또한 116만 8,800원에 근속연수 25년을 곱하고 12로 나누면 243만 5천 원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고 대상세액을 계산합니다. 소득세는 243만 5천 원이고 지방소득세는 243만 5천 원에 10%를 곱한 값으로 24만 3,500원이 됩니다. 총 신고 세액은 243만 5천 원과 24만 3,500원을 더한 값으로 267만 8,500원이 됩니다. 퇴직소득세를 간편하게 계산하고 싶다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세금 모의 계산 메뉴에서 퇴직소득 세액 계산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퇴직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과세이연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세이연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 계좌로 지급된 퇴직급여를 수령한 후 일정 기간 이내에 과세이연 계좌로 이체해야 합니다. 과세이연 제도는 사용자가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 징수해야 하지만 근로자가 퇴직금을 실질적인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퇴직소득의 과세 시점을 일정 기간 미뤄주는 제도입니다. 과세이연 계좌는 퇴직금을 적립하거나 운용하여 노후에 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퇴직금 전용관리 계좌입니다. 퇴직급여를 전액 입금하는 경우 과세이연 계좌로 원천 징수세액 전액이 환급되며 계좌 운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일부 금액만 입금할 경우 개인 퇴직계좌로 입금되지 않은 퇴직급여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세액이 환급됩니다. 퇴직소득의 과세이연 절차는 공단에서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일반 개인 계좌로 수령한 후 일정 기간 이내에 과세이연 계좌로 이체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후 연금계좌 취급기관에게 과세이연 계좌 신고서를 제출하면 해당 기관이 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원천 징수 의무자인 공단에 전달합니다. 이후 과세이연 계좌로 이연퇴직소득세액이 환급되며 이 과정은 일정 기간 정도 소요됩니다. 과세이연 계좌는 가입기간과 관계없이 일정 연령 이상이면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또한 과세이연 계좌에 입금한 퇴직소득의 세액은 계좌로 환급되며 추후 연금 수령 시까지 과세 시점이 연기됩니다. 운용기간 중 발생한 이자나 배당소득도 연금 수령 시점에 과세되므로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단, 중도 해지할 경우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및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한 기타 소득세가 한꺼번에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세를 간편하게 계산하고 싶다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세금 모의 계산 메뉴에서 퇴직소득 세액 계산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퇴직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재정 설계가 필수적입니다. 경제적 독립을 유지하고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며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을 수령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일시금 수령은 한 번에 큰 금액을 받을 수 있어 자금을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지만 세금 부담이 클 수 있고 투자 실패 시 리스크가 큽니다. 반면, 연금 수령은 정기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어 세금 부담이 적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이 가능합니다. 또한 물가 상승과 장수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어 장기적인 재정 관리에 유리합니다.
각 방식에는 장단점이 있으므로 개인의 재정 상황과 노후 계획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경제적 독립을 유지하고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퇴직소득세 절세 전략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근속연수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들며 1년 단위로 계산되기 때문에 퇴직 시기를 신중히 조정하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단 하루만 더 근무해도 추가 1년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퇴직 시점을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퇴직 시기를 조정하는 것도 절세에 효과적입니다. 연말보다는 연초 퇴직이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으며 연봉 인상 전에 퇴직하는 것이 세금 절감에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때에도 정산 시기를 조정하면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분할 퇴직을 고려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퇴직금을 한 번에 받는 대신 일부만 먼저 받고 나머지는 계속 근무 후 받으면 소득이 분산되면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구입이나 전세금 마련 등의 사유로 중간 정산을 하면 퇴직소득세 부담을 조절할 수 있지만 이후 근속연수가 새롭게 시작되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IRP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퇴직금을 IRP에 전액 입금하면 과세가 이연되며 연금 형태로 수령할 경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일시금으로 받더라도 세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절세 전략을 잘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이면서도 노후 자금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의 재정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미리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무원 연금은 공무원의 노후를 보장하는 특별한 연금 제도로 일반 근로자의 국민연금보다 높은 소득 대체율을 제공합니다. 최종 보수의 약 50에서 70%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어 지급되므로 실질적인 구매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의 또 다른 특징은 퇴직금과 연금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재직 중 납부한 기여금을 기반으로 퇴직 시 일시금을 선택할 수도 있고 연금으로 받을 경우 종신 지급됩니다. 또한 유족연금이 제공되어 가족의 경제적 안정도 보장됩니다. 가장 큰 장점은 국가가 운영하는 연금이므로 파산 위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연금이 종신 지급되며 의료보험 혜택과 함께 장수 리스크에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후 재정적 안정을 위해 연금 전환과 활용 전략을 신중하게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적 독립을 유지하고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연금으로 전환하면 정기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어 생활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장수 리스크를 대비할 수 있으며 생활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연금 수령 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물가연동형 상품을 활용하면 인플레이션에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 인출할 수 있는 유연한 자금 관리도 가능하며 다양한 투자 상품을 통해 위험을 분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퇴직 후에도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전환하면 정기적인 소득이 보장되어 생활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종신연금 방식은 사망할 때까지 일정한 금액을 받을 수 있어 장수 리스크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일부는 일시금으로 받고 나머지를 연금으로 받는 혼합형 방식도 가능하며 필요에 따라 유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100% 일시금 수령 시 한 번에 큰 금액을 받을 수 있지만 세금 부담이 클 수 있어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연금 수령액은 퇴직 전 평균 보수월액, 근속연수, 연금 산정률, 그리고 연금 개시 연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근속연수가 길수록 보수가 높을수록 연금액이 증가합니다. 또한 연금을 조기에 받으면 감액되고 늦게 받으면 증가하는 구조이므로 본인의 재정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 후 경제적 안정을 위해 연금 전환을 신중히 고려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최적의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연금을 선택하면 매월 일정 금액이 지급되므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연금에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으므로 본인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금 수령의 장점으로는 노후 소득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 생활비 걱정을 줄일 수 있으며 일시금보다 퇴직소득세 부담이 적어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 수령 중 사망 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될 수도 있으며 한 번에 큰 금액을 받지 않으므로 충동적인 지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연금을 선택할 때는 연금 수령 기간을 정해진 기간 동안 지급받을지 종신형으로 받을지 결정해야 하며 연금 지급 방식이 고정 금액인지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조정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과 어떻게 조합할지 계획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시금을 선택하면 퇴직 시 한 번에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어 다양한 활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직접 자산을 관리해야 하므로 신중한 재정 계획이 필요합니다. 일시금 수령의 장점으로는 목돈을 받을 수 있어 주택 마련, 대출 상환, 사업 투자 등 원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연금보다 수령 방식이 고정되지 않아 유연한 재정 관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직접 투자나 금융상품을 활용하여 자산을 불릴 기회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일시금을 선택할 때는 퇴직소득세 부담이 크므로 절세 전략이 필요하며 목돈을 관리할 재정적 역량이 있어야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 번에 모든 금액을 수령하면 장기적인 노후 소득이 사라질 가능성이 있어 지출 계획이 중요합니다. 연금과 일시금을 적절히 조합하면 단기 자금 활용과 장기적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받아 기본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일시금으로 일부를 수령하여 대출 상환, 의료비, 여행 등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또한 남은 금액을 금융상품, 예금, 적금, 투자 등으로 운용하여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의 재정 상황과 목표에 따라 퇴직금을 유연하게 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은 노후 생활을 좌우하는 중요한 재정 자산이므로 안정적인 노후를 원한다면 연금 수령이 유리하며 사업이나 투자 등 목돈이 필요하다면 일시금 수령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식을 적절히 조합하면 안정성과 유동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에도 경제적 안정과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선택을 하길 바랍니다. 소득이 줄어드는 만큼 체계적인 자금 운영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연금과 퇴직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계좌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의 30에서 4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금융상품의 일반이자 배당소득세 15.4%보다 낮은 세율 3.35에서 5%이 적용됩니다. 또한 연금소득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 추가적인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가 즉시 부과되지만 연금 계좌로 이체하면 당장 세금을 낼 필요 없이 과세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금으로 받을 경우 나이에 따라 5.5%, 3.3%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종신연금을 선택하면 55세, 69세에도 4.4%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소득이 연 1,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단일세율 16.5% 적용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이자 배당소득이 연 1,000만 원을 넘으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만 연금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국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전환하면 세금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인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재정 상황과 필요에 따라 최적의 수령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퇴직금의 연금 전환을 유도하고 최적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기존에도 세금 감면 혜택이 있었으나 이를 더욱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을 경우 1에서 10년 차에는 30%,
11년 차 이후에는 40%의 세금 감면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년 이상 연금 수령 시 50% 감면되는 구간이 신설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연금 수령 기간이 길수록 세금 감면 폭이 커지는 구조가 형성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 3억 원을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약 1,700만 원의 퇴직소득세가 부과되지만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에 넣어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20년 이상 연금 수령 시 연간 퇴직소득세가 34만 원에서 28만 원으로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연금 수령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 7.1%에서 2023년 10.4%로 증가했으나 여전히 대다수 89.6%가 IRP 계좌를 해지하고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금 수령과 일시금 수령 간 세금 차이가 크지 않아 연금을 선택하는 비율이 낮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퇴직연금의 연금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일시금 인출과 연금 인출 시 세금 차이를 더욱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연금을 종신 수령할 경우 세율을 기존 4%에서 3%로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퇴직금과 개인연금의 연금 수령을 장려하고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시장은 확정급여형, DB에서 확정기여형, DC 및 개인형 퇴직연금, IRP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은 694.8조 원으로 10년간 58.7% 증가했습니다. 시니어를 위한 퇴직연금 운용 전략으로는 연금 수령 방식의 최적화가 중요합니다. 현재 70% 이상이 일시금을 선택하지만 연금 방식이 세금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유지하는 데 유리합니다. 퇴직연금 자산 중 원리금 보장형 상품 비중이 80.3%이며 실적 배당형 상품, ETF, TDF 등의 비중도 12.8%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 도입된 디폴트 옵션 사전 지정 운용 제도은 가입자의 30% 이상이 선택했으며 배당주 및 ETF를 활용할 경우 연금 계좌 내 평균 수익률이 6.5%로 원리금 보장형 2.2%보다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리츠, 라이츠를 활용하면 연평균 5.4%의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세제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IRP 계좌는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연금 소득세는 5.5에서 16.5%로 차등 적용됩니다. 연금 자산을 단계적으로 인출하면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시 주의점입니다. 연금을 수령할 때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연금액의 실질 가치가 하락할 수 있으므로 물가연동제가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장기적인 재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건강보험료 납부 방식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퇴직 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됩니다. 연금소득이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되므로 정확한 신고가 필요합니다. 연금 소비는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계획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연령에 따라 소비 패턴이 변화하며 장소 리스크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효과적인 연금 관리를 위해 소득과 지출의 균형을 유지하고 과소비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연령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재무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안정적인 연금 생활의 핵심입니다. 은퇴 후에는 소비 패턴이 변화하며 안정적인 생활비 확보가 중요합니다. 교육비 지출이 감소하는 반면 여가 및 건강 관련 지출이 증가하므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활용한 수입원 확보가 필요합니다. 생활비 최적화를 위해 필수 지출과 선택적 지출을 구분하고 주거비 절감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투자 포트폴리오는 안전자산 비중을 확대하여 인플레이션에 대비해야 합니다.
60대는 여가 시간이 증가하고 사회활동 및 가족관계가 변화하는 시기입니다. 고정 지출을 파악하고 변동 지출을 조절하며 연금 수령액을 확인하고 추가 소득권을 모색해야 합니다. 또한 세금 최적화와 정기적인 재무 점검이 필요합니다. 건강관리는 안정적인 노후 생활의 핵심 요소입니다. 의료비를 예측하고 보험을 재검토하며 운동과 영양관리에 투자해야 합니다. 정기검진을 계획하고 장기 요양 대비도 고려해야 합니다. 60대는 안정성과 성장을 균형 있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초기에는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중기에는 인플레이션을 대비하며 후기로 갈수록 유동성 확보를 중시해야 합니다. 자산 배분 시 주식과 채권의 비율을 조정하여 연령에 따른 위험을 줄이고 다양한 자산군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장기적 관점을 유지하며 전문가 상담을 고려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인플레이션에 대비해 TIPS 채권, 실물 자산, 배당주 포트폴리오, 물가 연동 상품을 활용하고 정기적인 재투자를 통해 자산 가치를 유지해야 합니다. 비상금을 확보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생활비를 준비하고 안전한 금융상품과 유동성이 높은 자산을 보유하며 신용대출 한도와 보험 활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연 1회 이상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여 시장 변화와 개인 상황을 반영하고 세금 효율성을 검토하며 전문가 조언을 활용하는 것이 안정적인 자산 운용의 핵심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소비 패턴이 변화합니다. 신체 기능 저하로 외출이 줄어들며 식비와 의료비는 감소하는 반면 주거비 비중은 증가합니다. 여가 활동 선호도도 변화합니다. 소비는 필수 지출과 선택적 지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식비와 주거비는 필수적이며 여행과 취미는 선택적 소비입니다. 의료비는 필수 지출이지만 변동 가능성이 크며 교통비는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합리적인 소비를 위해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를 정리하고 에너지 효율적인 가전을 사용하며 할인 혜택과 공유 경제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관리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예방적 의료관리에 집중하고 실손보험 활용을 검토하며 정기검진 예산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만성질환 관리 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사회활동을 유지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저비용 여가 활동을 탐색하고 지역 커뮤니티에 참여하며 온라인 소셜 활동을 늘리고 가족과의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령화에 따라 의료비는 연간 7-8% 증가하며 만성질환과 신기술 도입으로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장기 요양과 약제비 지출도 증가하므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보험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실손보험과 노인성 질환 보장을 점검하고 간병보험 가입을 고려하며 보험금 청구 절차를 숙지해야 합니다. 공보험 혜택을 적극 활용하고 보장 범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비 저축 계획도 필요합니다. 의료비 전용 계좌를 만들어 정기적으로 입금하는 습관을 들이고 응급 의료비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세제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을 활용하여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70대 연금 소득 관리는 연금 소득은 필수 지출을 우선하고 자동이체와 분산 인출 전략을 활용해야 합니다.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며 긴급자금을 별도로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지출을 검토하여 유연하게 예산을 조정해야 합니다. 추가 소득권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소득, 단기 아르바이트, 온라인 부업, 재능기부, 자문 역할, 소규모 창업, 정부 지원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면 재정적 안정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세금 최적화를 위해 연금 수령 시기를 조정하고 필요 경비를 정확히 파악하며 기부금 공제와 절세 상품을 활용해야 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고려하고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디지털 금융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모바일 뱅킹과 자동화 기능을 익히고 온라인 재무관리 툴과 핀테크 앱을 활용하며 보안 설정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디지털 사기를 주의하고 가족과 금융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안전한 자산 관리의 핵심입니다.
80대 이후 자산관리 전략으로는 100세 시대를 대비해 인플레이션 영향을 분석하고 장기적인 현금 흐름을 예측해야 합니다. 단계별 지출 계획을 세우고 가족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장수보험 가입과 연금 수령액 조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산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금성 자산의 비중을 확대하고 단기 금융상품과 주택연금을 활용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유동성 점검과 긴급 자금 계획이 필요하며 자산 매각 순서를 결정하고 가족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보수적인 투자 전략을 유지하며 안전자산 비중을 늘리고 채권과 배당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합니다. 원금 보장 상품을 선호하고 분산 투자 원칙을 유지하며 국채 투자와 정기 예금을 활용하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의료 및 요양 계획을 철저히 준비해야 하며 장기요양보험과 의료비 저축을 마련하고 실버타운과 가정 간호 서비스 이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의료기기 및 약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응급의료 대비책을 마련하며 정부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지털 유산 관리 또한 필요한데 디지털 자산을 정리하고 온라인 계정 및 암호화폐 상속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디지털 유언장을 작성하고 소셜미디어 관리 방침을 결정하며 클라우드 데이터 및 구독 서비스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80대 이후 돌봄 비용 관리가 필요합니다. 장기요양보험을 활용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 판정을 받고 재가 또는 시설 서비스를 적절히 선택해야 합니다. 가족 간 돌봄 역할을 분담하고 필요시 전문 간병인 고용과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가족회의를 통해 돌봄 계획을 조율하며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지원 제도를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공지원 프로그램과 세제 혜택을 활용해 돌봄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는 전략도 고려해야 합니다. 연령별 연금 소비의 공통 전략으로는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정기적인 재무 상태 점검이 필요합니다. 월간 분기별로 수입과 지출을 분석하고 자산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여 변동하는 경제 환경에 대비해야 합니다. 또한 필수 지출과 선택적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여 유연한 소비 계획을 세우고 예기치 않은 상황을 대비해 긴급 자금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연금 소득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재무설계사와 정기적인 상담을 진행하고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절세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재무관리 전략을 통해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연금 소비가 가능해집니다. 해외 이주 시 연금 수령 전략입니다. 은퇴 후 해외에서 생활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연금 수령 방식과 세금 문제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해외로 이주할 경우 반드시 해외 주소와 연락처를 신고해야 하며 연금은 국내 은행 계좌로 계속 수령하거나 해외 계좌로 송금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해외 송금 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이중과세 방지 협정이 체결된 국가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주국과 한국의 세금 협정을 확인하고 연금 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국가별 세금 규정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으며 거주국에서 추가적인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연금을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생존 신고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연금 지급을 위해 주기적으로 생존 증명을 요구하며 이를 미이행할 경우 연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별 송금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외 체류 기간과 연금 지급 자격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도 고려해야 합니다. 연금을 원화로 수령 후 해외에서 사용하려면 환율에 따라 실질적인 연금 가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환율 우대를 제공하는 금융상품을 활용하거나 환율 변동이 적은 시기에 송금을 계획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은퇴 후 안정적인 재무 관리를 위해 여유 자금 관리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효과적인 자금 관리를 위해 수입을 즉시 분배하여 생활비, 비상금, 저축으로 이체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고정지출, 대출금, 보험료 등은 자동이체로 처리해 불필요한 지출을 방지하고 감소시킵니다.
또한 월 1회 입출금 내역을 확인해 재무 상태를 점검하며 저축 및 투자를 증대시켜 재무 안정성을 높여야 합니다. 목표 지향적인 자금 관리가 핵심입니다. 통장 나누기의 개념은 수입을 목적별로 분리하여 관리함으로써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무 목표를 보다 쉽게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 전략입니다. 이 방법은 각 통장이 특정한 지출 또는 저축 목표에 맞게 구성되어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체계적인 자산 증식을 가능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생활비 통장은 식비, 교통비 등 일상 지출을 관리하는 데 사용되며 월별 예산에 맞춰 운용되어 계획적인 소비를 도모합니다. 저축 통장은 장기 재무 목표 달성을 위한 저축 및 투자를 위해 활용되며 예금, 적금, 투자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상금 통장은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3개에서 6개월치 생활비를 확보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의료비나 긴급 지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취미 자기계발 통장은 여행, 취미활동, 건강관리, 학습 등 여가 및 자기계발에 필요한 자금을 관리하여 은퇴 후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이와 같이 통장 나누기 전략을 통해 수입을 체계적으로 분배하고 각 목적에 맞게 자금을 관리하면 은퇴 후에도 경제적 안정과 목표 달성이 가능해집니다. 생활비 통장은 일상 지출을 관리하는 핵심 수단입니다.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먼저 정확한 예산 설정이 필요합니다. 월 수입을 파악하고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확인한 후 여유 자금을 고려하여 적정 생활비를 결정하고 정기적으로 검토 및 조정해야 합니다. 지출 우선순위를 결정해 필수 지출과 선택적 지출을 구분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효율적인 소비를 도모합니다. 또한 고정 지출은 자동이체를 활용하여 정해진 날짜에 처리함으로써 관리 부담을 줄이고 현금 인출은 최소화하여 초과 지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잔액 확인을 통해 예산 범위를 넘지 않도록 주의하며 절약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월간 생활비 책정 시에는 월 수입을 정확히 파악하고 고정 및 변동 지출을 고려하여 적절한 생활비를 책정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정기적인 검토와 조정을 통해 항상 최신의 재무 상태를 반영해야 합니다. 효율적인 지출 관리를 위해서는 고정 지출을 최소화하고 변동 지출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불필요한 소비를 제거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할인 및 쿠폰 활용과 비교 쇼핑 습관을 통해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정기적인 지출 리뷰를 실시해 소비 패턴을 최적화합니다. 또한 예산 범주 설정에는 30분의 50-20 규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필수 지출의 전체 예산의 50%, 선택적 지출의 30%, 그리고 저축 및 투자의 20%를 배분하되 개인 상황에 맞게 세부 항목을 조정하고 정기적으로 범주별 예산을 검토하여 필요시 수정합니다. 이와 같이 생활비 통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면 여유 자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재무 안정성과 경제적 안정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비상금 통장은 예기치 못한 지출이나 갑작스런 수입 중단에 대비해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비상금은 긴급 상황에서 버팀목 역할을 하며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일반적으로 3개에서 6개월치 생활비를 비상금으로 마련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개인의 직업 안정성, 가족 구성원 수, 그리고 고정 지출 항목 등을 고려해 그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비상금은 실직이나 수입 감소, 긴급 의료비, 예상치 못한 수리비, 그리고 필수적인 여행 경비 등 다양한 긴급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비상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선 비상금 전용 계좌로 분리하고 정기적인 자동이체를 설정해 꾸준히 자금을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을 활용하여 비상금의 가치를 조금이나마 증가시킬 수 있으며 정기적으로 금액과 상태를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철저한 비상금 준비는 단순히 재정적인 대비책을 넘어서 재정적 스트레스를 줄이고 위기 상황에 대한 자신감을 높여주어 장기적인 재무계획 수립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합니다. 월급을 받으면 먼저 고정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동 이체로 처리하고 정해진 저축 계좌로 일정 금액을 이체합니다. 그 후
생활비 통장에 필요한 금액을 배분하고 투자금은 별도의 계좌로 관리해 자녀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체 자금의 분배는 필수 지출의 50%, 선택적 지출의 30%, 저축 및 투자의 20%를 할당하는 방식이 추천되지만 개인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해야 합니다. 매월 1회 정기적으로 리밸런싱을 실시해 실제 지출 패턴을 분석하고 예산 대비 사용 현황을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계절성 지출과 같은 예외 상황을 반영하여 비율을 재조정하면 자금 관리가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비상금은 별도의 통장에 마련하여 목표액을 설정하고 자동 이체 기능을 활용해 꾸준히 채워나갑니다. 여분의 자금이 발생하면 이를 추가 투자 대상으로 고려하며 정기적으로 금액과 상태를 점검하고 조정하는 습관을 들이면 재무 안정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금 및 재정관리 관련 기관들을 안내해 드립니다.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공단은 사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금제도 안내, 연금 수급 및 퇴직 후 재정관리, 그리고 노후 대비를 위한 재무 설계와 투자 교육을 제공합니다. 공무원 연금공단은 공무원들의 연금제도 운영 및 연금 수급 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직원공제회는 교직원의 복지와 혜택 교육, 재테크 및 금융자산관리, 퇴직 후 생활 설계 및 연금 활용법, 공무원 연금제도와 지급 절차, 노후 자산관리 및 연금 수급 전략, 그리고 퇴직 공무원을 위한 재취업 및 창업 지원 교육 등을 실시합니다. 금융투자교육권은 투자 및 금융상품 이해, 자산 운용 전략과 재무 설계, 그리고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 기초 및 실무 교육을 제공하여 개인의 금융 역량 강화에 기여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신용 및 금융관리 교육, 대출과 신용카드 활용 전략, 그리고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금융 건전성을 높이고 신용회복을 지원합니다. 아래는 공무원 연금공단의 공무원 퇴직 소득 과세 제도와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들을 발췌한 자료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일반적인 상황에 적용되는 사항을 요약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례나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문의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은퇴 후 경제관리와 재정 설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선 퇴직 후 소득세 절감을 위해 퇴직금을 연금 계좌로 이체하면 일시금 수령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연금을 분할하여 수령하면 연금소득세가 적용되어 퇴직소득세보다 유리하고 종합소득세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방식에 있어서는 기본 생활비를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으로 충당하고 부족한 부분은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초기에는 소비가 많을 수 있으므로 일부 퇴직금을 활용하고 이후에는 안정적인 연금 지급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연령별 소비 패턴의 차이를 고려한 전략도 필요합니다. 60대 초반에는 여유 자금을 활용해 여행이나 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지만 70대 이후에는 의료비 지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금 수령 시기를 조정하고 생활비와 의료비를 균형 있게 배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유 자금 관리를 위해 최소 1에서 2년치의 비상자금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배당주나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연금저축이나 ISA와 같은 세금 절감형 금융상품을 적극 활용하여 노후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은퇴 후에는 경제, 자기개발, 건강 등 다양한 요소가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은퇴 후 인생 설계를 잘하시어 경제적 안정은 물론 자기개발과 건강, 그리고 행복한 여가 생활까지 모두 누리시길 바랍니다. 생각해보기. 퇴직 후 초기의 여행, 취미 활동 등으로 소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를 어떻게 계획하면 좋을까요? 예시 답안입니다. 목포과학대학교는 한국교육개발연구원과 함께합니다.